종이 한 장에는 앞뒷면이 있다. 종이 앞면에 개미를 하나 올려놓고 개미가 종이 가장자리로 넘어가거나 종이를 뚫고 지나가는 것을 금지한 상태에서 개미가 어떻게 종이 앞면에서 자연스럽고 쉽게 뒷면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 그리고 종이 표면의 어떤 지점에도 도달할 수 있을까? 보통의 사고방식으로는 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독일 수학자 아우구스트 페르디난트 모에비우스가 이 난제를 해결했다. 모에비우스의 해결 방법은 종이의 한쪽 끝을 180도 비틀어 다른 쪽 끝과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개미는 앞면에서 뒷면으로, 뒷면에서 앞면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모에비우스의 띠이다. 모에비우스의 띠는 비정상적인 사고의 결과물이다. 보통의 사고방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쉽게 해결된다. 그렇다면 비정상적인 사고란 무엇인가? 비정상적인 사고는 보통 사고의 역설이며 익숙한 사고방식을 거스르는 반대의 사고방식이다. 예를 들어 경화연에서 무축천이 꽃을 피우게 한 이야기를 들 수 있다. 보통의 사고방식으로는 한겨울에는 매화만 피고 나머지 꽃들은 시들어야 한다. 하지만 무축천은 보통을 넘어 꽃은 밤새 피어야 한다. 아침 바람이 불기 전에 라고 명령했다. 그 결과 모란을 제외한 모든 꽃이 밤새 자라서 아침에는 꽃들이 활짝 피었고 꽃밭과 정원은 푸르름과 아름다운 봄의 모습으로 가득 찼다. 한 민족이 익숙하게 여기는 일이 다른 민족에게는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미인과 중국인의 주소 쓰는 순서가 그렇다. Yesi Yangmi, 38, Cosby Street, Columbia District, New York City, USA. 중국, 미국 뉴욕시 콜롬비아구 코스비가 서러미 넓번지. 또한 사람이 죽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픔과 상실감을 눈물로 표현하지만 어떤 민족은 웃음으로 애도를 표현한다. 장례식에서는 어떤 민족은 흰 옷을 입고 또 어떤 민족은 검은 옷을 입는다.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인생은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라고 여기지만 대부분의 종교, 특히 불교는 인생은 고통을 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라고 본다. 전통 과학은 공간과 시간이 절대적이라고 보았다. 공간은 상자와 같고 물질은 그 상자 안의 점이며 시간은 균일하게 흐른다. 그러나 현대 과학은 시공간이 물질의 분포에 따라 다르며 시공간은 휘어진다고 본다. 상식적으로 닭털은 하늘을 날 수 있지만 쇳덩이는 하늘을 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수십 톤의 쇳덩이도 하늘을 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모든 수가 두 정수의 비율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나중에 어떤 수는 두 정수의 비율로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무리수이다. 실수 이론이 확립된 후 허무한 허수가 발견되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보통의 사고방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쉽게 해결된다. 위상수학은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의 한 예로 공간의 위치를 변환시켜 하나의 밀폐된 공간 내외를 통하게 하여 안팎을 구분할 수 없게 한다. 이는 마치 모에비우스의 띠와 같이 어느 쪽이 앞면이고 어느 쪽이 뒷면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사람이 어떻게 밀폐된 방에 들어가고 밀폐된 방에서 나올 수 있을까? 보통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는 쉽게 해결된다. 이는 공간에 대한 다른 이해일 뿐이다. 사람이 몸을 숨길 수 있을까? 보통의 사고방식으로는 꿈도 꾸지 마, 절대 불가능해 라고 할 것이다. 사실 이는 단지 공간과 시간의 일시적인 왜곡일 뿐이다. 인류는 많은 우주선을 발사하여 우주를 탐사하고 있다. 그 목적은 다양하지만 그중 하나는 잠재의식적으로 지구 외에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이 우주 탐사의 부작용으로 인해 지구에 가까운 이웃들은 인류가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먼 행성들은 수광년 또는 수십 광년 떨어져 있어 인간의 한정된 수명 내에 도달할 수 없는 곳임을 깨닫게 되었다. 인류에게는 지구가 유일하다. 이는 현재 우주 탐사에서 얻은 비관적인 결론이다. 불가능, 불가능, 절대 불가능. 이는 보통의 사고방식에서 얻은 결론이다.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가 물질 운동의 극한 속도라는 것을 알았지만 반물질 운동의 속도는 부우주 속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사람은 순간적으로 수십 광년 떨어진 별에 도달할 수 있다. 양자역학은 입자의 속도와 위치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불확정성 원리는 사실 보통의 사고방식에 해당한다. 입자의 운동은 무수히 많은 힘의 간섭을 받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를 가질 수 없고 입자의 운동 경로는 다른 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한 경로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속도와 위치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입자가 받는 모든 힘과 그 크기 및 작용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면 입자의 속도와 위치를 동시에 측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우주 속의 모든 것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으며 입자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문제는 인간의 지혜가 아직 우주 속의 모든 힘을 이해할 정도로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자역학은 최전선에 도달했지만 이는 과학의 한계 지점이 아니라 더 깊이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다. 양자역학은 불확정성 원리 내에서 끝나지만 과학의 발전은 무한하다. 그러나 인간이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전진 속도는 느려질 것이다. 100년 전에는 20세 전에 인류가 축적한 모든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 현재 30세인 사람 중 누가 인류가 축적한 모든 지식을 습득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과학의 전방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이미 기력이 쇠하여 힘에 부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양자역학을 인간에게 적용해보면 인간은 하나의 밀입자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인생에서의 성패, 복과 화, 병과 수명은 불확정성 원리 내에 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수명과 일생의 성과와 실패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고방식은 보통의 사고방식에 해당한다. 우리가 우주가 질서 있다는 것을 알고 인생이 일정한 궤적을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수많은 요인을 분석하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법칙에 따르면 한 사람의 일생의 성공과 실패, 빈곤과 부유, 수명과 운명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뉴턴은 만유인력을 발견하여 우주의 신비 중 하나를 설명하고 인류에게 큰 혜택을 주었지만 동시에 인류에게 사고의 굴레를 씌웠다. 만유인력에 따르면 다른 도구 없이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는 없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중력은 만유적이지 않다. 중력은 운동에서 발생하며 운동이 크면 중력이 크고 운동이 작으면 중력이 작으며 운동이 없으면 중력이 없다. 중력이 없으면 무게도 없다. 무게가 없는 사람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지 않을까? 보통의 사고방식으로는 내가 공상에 빠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구는 영원히 움직이고 인간은 영원히 무게를 가진다. 지구의 운동이 멈추는 날이 지구상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며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날이 아니다. 보통의 사고방식은 정말 번거롭다. 사고, 에너지, 물질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팩스와 이메일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 클론 기술이 거짓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받은 팩스나 이메일이 원본과 같지 않은가? 클론된 동물이 원래의 동물과 유사하지 않은가? 모든 물질적인 것은 분자의 배열 순서와 구조 문제일 뿐이다. 만약 돼지의 유전자 구조를 인간의 유전자 구조로 배열한다면 이 돼지가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다. 이는 거짓일 수 없다. 그렇다면 사람은 팩스로 전송될 수 없을까? 사람은 클론될 수 없을까? 물질은 팩스로 전송될 수 없지만 구조와 순서는 전송될 수 있다. 우리는 전화로 멀리 있는 친척과 통화할 때 사람은 멀리 있지만 목소리는 가까이에서 들린다. 이 목소리를 의심할 수 있을까? 부우주 속도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구조와 순서를 몇백만 광년 떨어진 행성으로 팩스로 전송하고 에너지 클론으로 다시 구성하면 새로운 자신이 탄생한다. 구조와 순서가 같기 때문에 의식과 기억이 그대로 존재하며 여전히 자신이고 다른 사람이 아니다. 좋다! 지구가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면, 공간 거리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면 운동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을까? 절대적인 운동은 논하지 않고 상대적인 운동을 논해보자. 잔잔한 바다 위에서 우리는 배 안에 앉아 창밖을 보지 않으면 움직임을 느낄 수 있을까? 전혀 움직임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하루에 2,50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지구 위에 살면서 지구가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느낄 수 없다. 동일한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속도로 이동할 때 그들 사이에는 운동이 없고 상대적으로, 따라서 중력도 없다. 상대적으로. 이 경우 두 물체 사이에 있는 작은 물체는 움직임을 느끼지 않고 중력을 느끼지 않으며, 즉 무게를 잃게 된다. 이때 자유롭게 날 수 있다. 우주에 이러한 곳이 있을까? 있다. 36차원 공간편 참조. 다시 메비우스의 띠를 보자. 앞뒤가 있는 종이를 앞뒤가 없는 띠로 만드는 핵심은 한쪽 끝을 180도 비틀어 붙이는 것이다. 이 비틀림 과정이 비정상적인 사고 과정이며 비틀림의 정도는 180도여야 한다. 적거나 많으면 진리가 아니고 왜곡되고 잘못된 이론이 되며 무한한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모에비우스의 띠와 같은 비정상적인 사고는
마술사의 속임수가 아니라 진리로 가는 열쇠이다.